이어서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문법에 딱 붙어 적합한 문제죠. 합성어, 파생어 문제 중에서 2차적인 단계를 거친 문제, 물론 정답은 1번인데요. 손놀림, 물론 뭐 손놀림이 좋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의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손놀림이란 단어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합성어냐 파생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가운데로 빗금을 긋는 거죠. 무조건 가운데라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단어로 일단 분리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손이라는 어근이 있고요. 명사, 놀리다. 물론 움직이다 그런 말이겠죠. 누구를 놀린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손을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보면 놀리다라는 단어에 미음의 전미사의 형태가 붙었다고 보는 거죠. 명사 형태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접사가 붙은 파생어였죠. 놀림은 파생어입니다. 이것은 맞춤법이라는 단어의 예와도 같은데요. 맞춤과 법으로 나눈 후 맞추의 미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따라서 손놀림도 파생어의 놀림에 다시 어근하고 결합하면서 합성어가 된 예죠. 최종적인 것은 합성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 1차적인 건 파생어, 2차적인 건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단계적인 예고요. 자, 1번의 책꽂이도 한번 해봅시다. 정답과 같은 경우니까요. 책꽂이도 원래는 어떻게 나누었어야 될까라고 보았더니 원래는 책꽂이에 꽂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물론 꽃꽂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꼬지에 책꽂이가 책을 꽂다의 이가 아니라 꼬지라는 하나의 명사처럼 쓰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얘가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명사와 만남으로써 합성어가 된 거죠. 합성법, 결과적으로 합성어고요.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 그래서 종류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 나머지 조금씩 가볼게요. 자, 이번에 헛소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게 없는 파생어죠. 그러니까 합성어, 파생어 중에서도 어차피 얘는 헛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파생어니까 합성어는 아니지만 2차적인 단계를 거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답이 될 리는 없습니다. 자, 3번도 그냥 단순한 파생어네요. 가리개, 눈 가리개 많이 있는데요. 가리개도 가리다에서 온 말이긴 한데 개라는 전미사가 들어간 파생어. 더 이상 쪼갤 수는 없겠죠? 단순한 파생어고요.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종류. 자, 4번의 오답이 많았겠죠. 4번은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라는 단어는 일단 쪼개놓고 보니까 흔들리다. 그래서 흔들리다를 일단 쪼개서 흔들에다가 리가 원래 들어간 단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쪼개면 흔들다에 리가 들어가고 미음이 들어간 단어로 간주해도 좋은데요. 즉 흔들에 이히리기. 원래 이히리기는 무조건 접사거든요. 두 개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흔들에 리가 들어가는 것은 파생어. 다시 미음이 들어가는 파생어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파생어네요.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의 눈물샘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눈물샘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더 눈물과 샘을 쪼개더라도 눈물에도 눈과 물이라는 합성어, 물이 다시 눈물이 샘이라는 다시 명사와 결합되는 합성어죠. 5번의 오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와 합성어에 의한 합성어는 다르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 의도는 이 2차적인 단계를 거친 것인데 합성법에 의한 파생어인지 파생법에 의한 합성어인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 따져보았어야 합니다. 역시 세련된 문제입니다. 공무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답습하는 적당히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변형할 만한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문법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풀 때마다 좀 뿌듯하고 보람 있는 문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